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김치입니다. 김치 관련해서 다들 충격적인 소식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관련해서 좀 설명드리고 어떤 거를 조심하면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2026년 8월 24일에 발암물질 배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것도 중국에서 터졌어요. 중국에서 어떤 유튜버였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이제 몰래 잠입해서 이제 촬영을 했는데요. 실제 그 배추를 수확하는 곳에 갔더니 배추를 그냥 수확한 다음에 트럭에 담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다 담그더라. 근데 그게 어떤 발암물질에다가 담궜다가 트럭에 싣는 것이 그대로 화면에 잡힙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난리가 났고요. 아무튼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중국과 관련이 있거든요. 중국 배추를 수입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건이 크게 이제 보도가. 그럼 도대체 어떤 발암 물질과 관련인지 살펴보면요. 바로 이겁니다. 포름알데히드라고 하는 건데요. 화학 구절 모르기가 생겼습니다. 근데 포름알데히드가 기체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물에 녹인 걸 포름알린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보통 방부제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 대표적으로도 시체 방부제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그만큼 시체 방부제로 쓰일 정도로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이게 미생물 조직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증식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보존재로서 너무 좋은데요. 참고로 보존재로만 쓰이는 건 아니고요. 정말 다방면에 많이 쓰입니다. 참고로. 정말 많이 쓰여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몸에 안 좋다라는 겁니다. 1군 발암물질이에요. 당연히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안 좋은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근데 끼친 정도가 크기 때문에 그것도 암 유발한 것도 명확하기 때문에 1군 발암물질로 지정이 돼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어떤 일당들이 이제 이 배추를 어떻게 하냐면, 그 배추가 있으면 이제 그 절단면이 있잖아요. 그 밑동을 그대로 이 폴르말린에 살짝 담갔다가 이제 트럭에 싣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저한테, 아니 이양큼 담글 거면 다 담그지 왜 저렇게 했지? 막 이렇게 이제 질문 주시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그 절단면 있죠. 절단하는 면에서부터 이제 미생물 번식이 굉장히 원활하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거기만 사실 저렇게 포르말린 처리를 해줘도 초기 부패를 현저하게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효과 있는 방법은 맞아요. 효과가 있는 건 맞고. 그 다음에 저 이파리 쪽에만 묻히게 되면 처음에 왁스층 때문에 생각보다 흡수가 잘 안 일어납니다. 근데 저쪽 절단면 그 밑동 쪽에 담그게 되면 흡수가 더 원활하게 일어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너무 많이 묻히면 또 뭐가 문제냐면, 이파리까지 잔뜩 묻히면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저 냄새도 고약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다른 데다 넘겼다가 포장김치 만든 데 넘겼다가 그쪽에서 눈치채겠죠. 왜냐면 이게 불법입니다. 포르말린 처리하는 건 불법이에요. 중국에서도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추 수확하는 데서 당연히 여러 가지 고민의 끝에 밑동만 살짝 담가가지고 하는 게 가장 낫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거고 실제 효과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문제가 됐고요. 조사한다라고 했고, 우리나라 식약처는 뭐라고 했냐면, 중국 측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제가 된 배추가 과연 우리나라에 유입이 됐는지를 살펴보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 살펴봐서 혹시라도 그게 우리나라에 유입이 됐다면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이게 중국 측 조사 결과를 바탕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 측에서 중국 입장에서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때 그 촬영됐던데 거기만 문제였고 다른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만약에 결과를 낸다면, 우리 식약처는 그렇군요. 정말 거기만 문제가 있었군요 하고 그것만 살펴보면 되는 거였군요 라고 한다면, 그게 바람직한 대처인지는 솔직히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하는 일당들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이거는 조금 중국 전역에서 좀 만연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 그냥 정말 처음 해본 사람들의 행동 같지도 않고, 나름 이렇게 하면 좋아라고 누군가 얘기해 준 것들이 이렇게 퍼지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저는 약간 그런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그냥 배추 이렇게 조사해봤자 별 의미도 없어요. 왜냐면 배추 자체를 우리가 수입 자체를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전체 수입량에 배추가 차지하는 거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배추 좀 조사해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수입을 하냐면 포장김치, 완제품으로 수입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2024년 기준으로 봐도요. 그때 수입된 게 31만 톤이었는데 그게 전체 수입량의 약 37%입니다.
엄청난 양이 수입되는데 포장김치는 수입이 정말 많이 해요. 근데 그 수입된 게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이 수입된다라는 거죠. 그럼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포장김치로도 구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한번 그런 업체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한번 구매해 보려고 보시면 대부분 다 국내 생산하고 대부분 국내산 배추 썼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수입산, 중국산 김치 찾기 어려워요. 한번 어지간한 큰 유명한 브랜드 보시면 다 국내산 배추를 합니다. 예, 한번 찾아보세요. 중국산 김치 찾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양이 수입됐잖아요. 그럼 저긴데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들? 다 주로 식당을 많이 갔다라는 거죠. 예, 식당을 많이 갔어요. 예, 갔습니다. 실제 자료 기반 말씀드리면 실제로 최근 자료인데요. 실제 1월과 7월 기준으로 수입량이 점점 늘고 있고 또 최근에 정부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음식점들 어떤 김치를 어떻게 조달하느냐라고 조사해 봤더니 자료 보시는 것처럼 벌써 40% 정도가 벌써 수입산에 의존한다라고 한 거죠. 수입산은 다 중국산입니다. 그러니까 식당에 그냥 만연하게 퍼져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핵심을 살펴봐야 되는데 바로 잔류입니다. 과연 저렇게 탁 담근 다음에 저렇게 밑동에 딱 절단면 거기 밑동에 딱 담갔을 때 이제 장에 흡수가 되잖아요. 그럼 그게 잔류하느냐를 봐야죠. 잔류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중국도 신경 안 썼겠죠? 예, 근데 잔류합니다. 예. 잔류합니다. 예,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미있게 하나 해드리면요. 제가 아까 포름알데히드라는 게 여기저기 많이 쓰인다라고 했잖아요. 뭐 접착제에도 많이 쓰이고 막 그러거든요. 뭐 페인트 안에도 뭐 들어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새집 증후군이라고도 들어보셨죠? 그래서 초반에 막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다 빠지는데 시간 되게 오래 걸립니다. 완벽히 다 빠지는 데는 2년 넘어요. 예. 그만큼 서서히 빠지는 것도 있거든요. 잔류하면서.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한번 담갔다 그 안에 밑동을 통해서 흡수된 것들이요. 좀 쉽게 안 빠집니다, 여러분들. 예. 빠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뭐 포장김치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밀봉을 해서 판매하면 남아 있습니다. 담근 것만큼 꽤 많은 양이 여전히 잔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이라 봐야겠죠. 물론 희망 상황은 정말 그 적발됐던 그 업체만 그렇게 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다른 데는 안 했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제 추정하건대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저분들 한 행동들 보니까 굉장히 좀 만연한 방법인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좀 그래 보였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식약처가 문제가 되는 배추가 수입된지 여부를 보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예. 당연히 안 나온다 나올 겁니다. 최근에 자료 보니까 중국산 배추 조사해봤더니 없더라. 포르말린 안 나오더라. 라고 했는데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어떻게 조사해야 되냐면 식당의 대부분 약 40%가 지금 수입산 김치를 쓰잖아요. 식당에서. 그러면 그걸 조사를 해야죠.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 그냥 식당들 이렇게 정말 몇백 군데 조사를 해서 거기서 구매한 것들 중국산이라면 조사해서 포르말데히드가 남아 있는지 그걸 조사해야 됩니다. 예, 그걸 해야 돼요. 그거 하고 나서 국민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배추 자체 조사한 다음에 안심이 된다고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정부가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결론내기 전에는 저렇게 포름알데히드가 포함된 김치가 저런 주로 식당 같은 데서 김치를 통해서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저도 어지간하면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데 지금 현재 그렇게 좀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식약처에서 좀 더 단순하게 배추 검사할 게 아니라 제대로 조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지금 바람 김치 사건이 터졌는데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형이고 뭐 해결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조사 결과를만 우리가 지금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수입된 김치에 대해서 조사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때까지는 우리도 나름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항상 성원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